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MRI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건강 차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경제TV에서 부동산 주치의님의 방송을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상가 투자를 잘못했다가 고생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진짜 향후 은퇴 뒤 노후 생활을 해야 할 자금이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아파트보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달이 월세를 받아서 좋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기도 해서 갈등 중인데요. 주치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라고 내 꿈은 건물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관심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수익형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돈 많은 분들은 꼬마 빌딩 살까도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뭐가 맞죠? 자, 오늘 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MC님은 상가, 꼬마 빌딩 이런 데 관심 많으신가요? 관심은 정말 많아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좀 돈이 있어도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미리 들곤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상가나 투자해서 지금도 좀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수익형 부동산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를까 하면 오피스텔, 상가, 꼬마 빌딩 이 정도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익형 부동산들이 왜 인기를 끌었고 왜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부동산이 사실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 크게 올라간 시점이 있는데 바로 금융위기였었습니다. 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수익형 부동산들이 각광을 받았을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준금리가 아주 크게 인하를 했었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당시 5%가 넘었었던 기준금리가 이제 1%대로 떨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MC님 혹시 은행 이자가 5%일 때가 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상가 월세 수익률도 5%예요. 네. 그럼 상가 투자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안정적으로 은행에 넣어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생각하는 게 은행 이자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정말 안전하게 현금을 들고 있는 금리 수준이 5%인데 뭐 상가 투자에도 수익률이 5%다. 그럼 상가 투자를 안 하겠죠. 네. 그보다 3%든 4%든 더 높아야지 상가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금리도 한 1%대로 하락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가 수익률이 5%라고 했었을 때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윤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고 눈을 또 많이 돌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몰렸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체 투자처가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대체 투자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왜 왔냐라고 하면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발발했었습니다. 당시 2008년도에 사건이 터지고서 2013년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은 투자가 끝났다. 이제 차익형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까 어떤 시기가 나왔냐? 2017년도부터 기준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앞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 요인, 요구 수익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하자 다시 수익형 부동산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피스텔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주변에 오피스텔 사신 분들 많을 텐데 오피스텔 투자에서 큰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을 5%를 놓고 봤을 때 오피스텔이 5% 수익률을 다달이 잘 맞춰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매매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하지만 다른 상품들인 아파트 가격은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2년 만에 부동산 가격 5억씩 뛴 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피스텔에 투자했고 누구는 아파트를 투자했고 여기에 따라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벌어지다 보니까 잘못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사실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았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을 보니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몇 억씩 돈이 좀 올랐다라고 좀 오피스텔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다 사람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피스에 처음 투자할 때 금리보다 좀 높게 5% 수익률만 받아도 좋겠다라고 해서 투자했을 때 그 5% 수익률 잘 맞춰왔으면 투자는 성공한 건데 아무래도 다른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피스텔은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바로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즉슨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가지고 높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 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됐을 때 재건축 이슈가 불면서 가격대가 또 올라가는데 오피스텔은 그냥 그대로 가격대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피스텔도 노후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월세 수익률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들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차근차근 잘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 투자하시기 전에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상가나 꼬마 빌딩에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변에는 또 상가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큰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가나 꼬마 빌딩은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이렇게 자신하지 않는다라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막 연예 뉴스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도 막 차익을 엄청 챙겼다 이런 이슈들이 많고요. 또 그렇게 돈을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하긴 일반적인 사람들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는 몇 억 올라갈 때 빌딩 같은 경우 몇십억 올라갔다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게 몇십억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몇십억 올라간 걸 그 돈 다 주고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는 상투 잡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몇십억짜리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30억, 50억, 하다못해 100억짜리 물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짜리를 사가지고 그럼 얼마가 더 올라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수익형 부동산이 왜 올라갔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고 두 번째는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 상품으로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대들 많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투자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게 되고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5%였던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졌는데 지금 똑같이 지금 벌써 이미 1%대 기준금리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더 낮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그리고 100억짜리 건물이다 생각하면 취득세만 해도 거의 5억 가까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10억이 올라갔대도 이거는 수익률로서는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정말 큰 문제인데요.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향후 경기 전망 CSI 이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MC님, 앞으로 한 6개월이 지나갔을 때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이러면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게 되면 임대료 맨날 올린다,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해주셨던 것과 같은 내용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 현황의 상가 임대차량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공실률 통계를 보게 되면 공실률들이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실률로 있는 사람들이 10%가 넘어갑니다. 10명 중 1명은 아예 소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를 떠나서 만약에 상가를 살 때 대출까지 받았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감받는 게 바로 소상공인들인 것이고요. 그럼 상가 수익률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자살행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뭐 시세 차익이다, 뭐 꼬마 빌딩이다, 뭐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지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높은 금액대를 지불한 것이고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었었던 요인들 제가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고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희석되기 시작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 월세 자체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래도 현재 지금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가랑 꼬마 빌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남는 데를 정확하게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 투자했다면 정말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냉철한 분석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을 꿈꾸는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와 경기를 꼭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시고요. 수익형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주치 김재경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